여러분 지금 EBS 출제된 내용들 중에 일단 연계 흐름이 잡혀서 첫 번째는 출제률이 매우 높은 것들, 두 번째 기출과 EBS 연결한다면 이런 느낌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들어온 것들 위주로 좁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지문들이고요. 일단 오늘 3시 반에 두 지문 했었고, 하나는 이론 지문이고 하나는 화폐 역사에서 화폐 발행에 관련된 것들을 현대 경제학을 근거로, 현대 경제학 화폐 관련된 화폐 발행 이론을 근거로 조선시대에 통용됐었던 화폐에 적용을 하는 그런 토대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넘어올 텐데 얘는 외부성 지문이죠. 자, 그런데 이 외부성 지문에서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나오고 얘는 창업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출량 3스타 출제 가능성 가장 높은 지문들 눈여겨봐 주십시오. 일단 항상 주제 세팅 전략입니다. 자, 시장 실패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의 개념의 요소들. 첫 번째는 외부 요인이 없고, 두 번째 경제 주체인 민간이 있고, 세 번째 민간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최소 정부 야경 국가가 되죠.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태의 마켓 페일리어,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패가 발생하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부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외부성 봤습니다. 코지의 외부성 두 가지 기억나죠?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거나 손실을 끼치는 첫 번째 현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외부성 개념이고요. 자, 마켓 페일리어는 처음으로 나온 개념이니까 제가 주황색으로 잡았지만 외부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도 없이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녹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즉,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편익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자의 판매자에게 제3자까지 파급된 현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보니까 외부성에 대한 강조고, 이미 기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이 외부성을 주제로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고, 따라서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비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은 시장 실패에 대한 정의와 시장 실패의 대표원인 외부성에 대한 요인을 정리했구나. 저는 실전이라면 일단 1달러 옆에다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시장 실패. 그 원인으로서 외부성. 더 디테일은 나중에 필요하면 구조 재처리를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외부성에서도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손해를 제3자에게 끼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는 새로운 개념 세팅. 자, 외부 불경제는 뭐라고? 손해에 대한 것 같아요.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것을 외부 경제라고 하나 봐. 아마 손해니까 불경제라고 하는 것 같고, 혜택이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단락은 외부성을 분류해놨죠. 그럼 이 글은 외부성의 글의 주제가 되겠네. 그래서 외부성 두 가지가 있죠. 손해를 주는 것, 불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혜택을 주는 것,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3단락.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법 중, 왜냐하면 외부성 자체도 문제겠지만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PCS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장 실패라는 문제의 원인이 외부성이고, 따라서 해결하는 과정 PCS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금 부과래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결정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는 게 되는 거겠지.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거죠. 탄소세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 세금 부과하게 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인가구조로 잡지 말자. 너무 인가구조 이어지고 있으니까. 생산 비용이 증가하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아지고 수요량 감소해서,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게끔 세금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해법은 뭐냐면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감면이요. 한쪽은 페널티를 주는 거고 한쪽은 베네핏을 주는 거네.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주는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대가를 안 받으니까 누가 그런 이타적인 걸 하겠어요? 안 해버린다고.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너한테 보조금을 줘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부금 같은 게 세액공제가 된다는 걸 알 거야.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런 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뭐 검색을 해보면 뜨니까 그럼 뭐 기부했대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때문에 세금 감면 받으려고 기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뭐 그 세금 얼마나 절세되는지도 모르고 차차 앞으로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저는 복잡하게 계산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부나 뭐 정당 지원금 같은 거 내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 사람들이 그걸 또 활발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겠죠. 또 한편 경제학 이론이 코우지의 정리에 따르면 자 근데 A 단락으로 별개가 있으니까 아마 얘는 한 단락 독립문항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로 박혀야 되고요.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다는 전제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기억이 납니까 이제? 우리 시간 단축 특강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죠 혹시? 재산권을 획정해주면 알아서 해결이 된다고 나와. 그래서 거래 비용이 충분히 적은 그 상태에서 개인 간에도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거래 비용에 대한 정의를 좀 세팅을 하고요. 그 비용의 종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이해 당사자들이 거래나 협상을 하여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거래 비용보다 크다면 당연히 만족감이 크니까 거래를 해서 외부 효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거래 비용이 대부분 높기 때문이고 정보도 없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대략 이 정도 정리가 됐고 자, A 단락을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하려고 뭔가 정보를 열어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고 저는 실전에서 뭔가 판단을 할 것 같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 지문이면 시간이 어느 정도는 적정하다는 전자에 저는 그 구조도를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분 드릴 테니까 구조도 그리시고 칠판 보시면 제 구조도 있으니까 두 개를 그려서 비교해서 교정하셔야 돼요. 상당히 불충분한 게 수능의 특징이에요. 정보량은 많지만. 얘도 그러니까 외부 간섭이랑 워딩 그대로 온 이유가 외부성이 없는데 외부성이 있다 그러면 논리적 모순되잖아. 근데 실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요약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순처럼 보였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시장 실패 요건 중에 외부성이 없을 때 민간 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결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게 원래 전통적 경제학인데 그런 전통적 경제학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외부성이라고 쓴 건데 이제 여러분은 정보 자원 자체가 불충분하니까 이걸 워딩을 살려가지고 그래도 논리가 통하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외부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외부성 때문이라는 거야. 외부성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이미 기출된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손실에 대한 이득이 있음에도 보상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의도하지 않은 손실 이득이 있음에도 보상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외부성의 정의였고 외부성의 문제가 되는 거냐? 이 외부성 때문에 수요 공급이라는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의 연결고리가 왜곡된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 단락 볼게요. 그래 주신 외부성을 연결시키셨고 이어서 그 외부성에 대한 분류를 두 가지로 하는데 이득을 주는 것을 경제, 마이너스를 불경제로 정리했습니다. 자, 3단락으로 그러면 원인 외부성까지 찾았으니까 해법 찾아야 될 텐데 해법은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었죠. 세금을 부과하는 페널티와 세금을 감면하는 베네핏이 있을 거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인과 과정이 일어나게 되냐. 비용을 더 써야 생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생산했을 때의 수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익이 줄었으니까 생산량을 줄 것이고 생산량은 줄었으니까 아시죠? 수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수요는 더 줄어들 것이고 수요가 더 줄었으니까 생산은 더 줄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수요 공급 곡선에 따른 가격 결정과 수요량 결정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이미 얘는 예전에 조세 부가, 조세 전가 곡선으로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최소한 3개 이상의 지문이 기출 엮여 있고 이제 이런 게 대표적으로 브레튼 우즈 같은 지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S2 세금 감면 보조금 베네핏을 주는 경우는 반대 과정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생략했고요. 4단락 코즈 같은 경우에 어떤 인과 구조로 코즈의 주장 근거를 결정한 다음에 비판으로 들어갑니다. 코즈의 주장은 뭐냐? 거래 비용이 적은 경우 우리가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상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된다. 반박은요.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만족도로 이상의 거래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정보 자체가 불충분하니까 거래 비용 산정이나 만족도 산정 자체도 쉽지 않아서 애당초 민간끼리의 협상 거래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들아 지금도 이제 참 저도 조심스럽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희초에서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말하기 애매해. 그런데 좀 참다 터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여기 지역에 대공고인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존나 팼대요. 요즘은 근데 안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진짜 개 패듯이 맞았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 개도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쳐맞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에 보통 거의 평균적으로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지각하면 선생님에 따라서는 뭐 분당 한 대, 초당 한 대, 그럼 60초 늦으면 60대 맞고 시작을 하는 거야. 뭐 단어 테스트를 쳐, 30개 쳤어, 10개 틀렸어, 10대 맞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식이야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맞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학생을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다가 그게 비인권이었고 진과자 버리니까 반대로 이제 교권이 또 침해가 되고. 근데 문제가 왜 이게 어려워진 거냐면 거기다 막 주호민 작가는 심지어 자기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치에서 또 신고를 하고 별의별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이거죠. 현실에서 그게 타협하기엔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정보 자체도 불충분한 거야. 거래 비용을 산정하거나 만족감에 대해서. 왜냐면 전부 다 무형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협이 안 일어나.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서 또는 학부모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도 연결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됐죠? 자, 2단락 이제 나세트로 가보겠습니다. 1단락. 자, 공공재라는 것은 공원 경찰들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고 공공재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공공재는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거나 국민임을 다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여행 가면 맨하튼에서 센트럴파크 가서 놀 수 있잖아. 그게 문제네. 왜? 세금을 누가 냈는데? 자국민이 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본 여행을 가거나 뭐 도쿄가 아니었지. 뭐 오사카 아니면 오사카나 유럽 쪽을 가거나 이러면은 관광세라는 게 붙어요. 관광세. 숙박세 같은 게 붙어. 왜냐면 거기 있는 화장실을 쓸 수도 있고 뭐 공공 기물을 쓸 수도 있고 공원 같은 데 우리가 놀다 올 수도 있는데 막 쓰레기 청소도 해야 될 거고 가꾸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엄청 이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세금을 물려서 해결하는 식도 있었을 것 같다. 계속 볼게요. 경제적으로 공공재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P 문제죠. 그리고 아마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배제성과 경합성일 것 같다. 넘어링 하고 볼게요. 자, 배제성이란 건 뭐냐? 재화 서비스 이용 대가를 공급자에게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거래. 지불하지 않았어? 배제하는 거래.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제주도 도민 할인 정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 제주도에 살면요 도민 할인 해가지고 또는 뭐 강원도였던 관광지도 도민 할인을 해줘. 그러면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든 조성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 식이 될 것 같다. 반대로 자국민들은 좀 저렴하게 이용하고 외국인들한테 비싼 돈을 물리는 것도 이런 맥락일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생각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한 서비스는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해야지. 내가 세금 좀 안 낸다고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경찰의 보호를 못 받고 두둑이 맞고 다녀도 사법적 구제를 못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정리하면 제한한 서비스에 따라서 배제성의 존재도가 달라. 얘들아 잠깐 제가 짚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자꾸 표 처리를 게으르게 하는데 정말 생각이 게으르면 끝장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집합을 배우냐면 집합과 명제의 연결고리에서 논리의 엄밀성을 배우거든. 우리가 수학을 한다는 건요. 풀이과정 과정이 완벽히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100%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논리적 엄밀함에 따른 동치명제 확인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참이니까 답도 참이라는 논리적 사고 과정을 우리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 시작이 바로 집합과 명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표를 그리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따위로 그리게 돼요. 정보 분류가 직관적이지 않다고. 정보 체계와 논리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그런데 표를 그려주시면 모든 정보 관계가 논리적으로 명명백백해지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없다니까요. 그걸 데카르트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야. 0,0, 1,1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의 대응을 점으로 대응시켜가지고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명제 논리적 참거지 판별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려서 증명하시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서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퀴즈야. 2분 드린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 있어요. 얘를 글 정보의 기반에서 여기 있는 표를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염두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시고 표로 처리하셔도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야. 우리가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은 유리수와 다시 무리수로 나뉘고 다시 무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고 다시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나뉘는 것처럼 철저하게 어떤 기준에 따른 표 처리가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한 논리적 가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 또는 그래프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역시 표 처리를 통해서 모든 가능한 논리적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하시고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왜 그걸 연습을 시켰냐면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지문이 바로 논리학 지문이야. 안 풀었냐 혹시? 이 다음 지문이 논리학 지문이라고. 연계분석 특집 2회라고 해서 받았잖아. 고전 논리에서는 어떤 진술로 참 거짓이란 두 개의 진리치만 갖는다. 보입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잘 들어. 표를 처리한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처리한다야. 오케이? 표를 처리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처리한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엄밀하게 확인한다야. 그걸 매 수업 때마다 연습을 해서 더 이상 국어가 논리적이지 맞네 아니네 같은 되게 저차원적인 고민들은 그냥 아예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것이고 여기서 이 연습이 되고 나면 정보 처리 역량이 굉장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크게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퀴즈를 드릴 거고 얘를 가능한 모든 논리적 경우를 벤 다이어그램이든 표 처리든 지금 하십시오. 2단락 얘기를 하는 거야. 2단락.
제발 논리적 엄밀성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할 때 여러분이 막히는 킬러 포인트들이 항상 이런 부분이거든. 왜냐면 여러분이 잘 들어. 교육과정상 논리를 엄밀하게 연습할 수 있는 건 집합과 명제밖에 없어서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잘 봐.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면요. 복소수의 정의는 이렇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A와 B는 실수로 정의하시고요.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해서 이 꼴로 표현되는 수체계를 복소수체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i라는 건 이미 특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a와 b는 실수 변수가 되겠죠. 그럼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변수들의 경우의 수를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둘 다 0이든지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든지 하는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서 허수는 어떤 경우인지 네 가지 중에 맞춰보세요. 1번이다, 손. 2번이다, 손. 3번이다, 손. 4번이다, 손. 왜 손 안 들어? 허수는 허수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경우라고요. 그래서 허수는 어떤 경우냐? 이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니?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순허수는 실수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면서 B는 0이 아닌 경우를 의미하시고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순허수의 영역이야. 이해됐어? 즉 논리적 엄밀성을 표를 그려서 수형도 사전시나리오법 표를 그려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우리는 집합과 명제에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형태로 배우셨던 거라고. 자꾸 이 트레이닝을 왜 시키냐면 이제 논리 철학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국어에서도 출제가 될 것인데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리시면 되게 편한 거를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다 터지고 두 번째 저 연습을 그냥 표 그리시는 걸로 평소에 연습하셨으면 깔끔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렸던 퀴즈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지금 봐봐. Universal set 전체 전제된 것을 뭐라고 볼 것이냐. 얘들아 Universe는 우주지. 자 그럼 우주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우리는 지금 일단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를 우주라고 정의를 하잖아. 관측이 불가한데 얘기할 수 없으니 정보가 없어서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우주는 관측 가능한 우주인 거야. 마찬가지 이 지문은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라는 유니버셜 셋을 먼저 세팅을 할 거예요. 전제로. 두 번째, 그러면 글의 주제는 크게 뭐로 나뉘고 있니? 외부성이 유무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부성이 제로인 경제 활동과 외부성이 제로가 아닌 경제 활동이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두 번째, 그 외부성조차도 어떤 외부성이 있는 거냐면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성이 있고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외부성이 있어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성을 뭐라고 표현하겠다? 니은? 기억?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봐. 내가 왜 얘를 그린지 알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여러분이 핵심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셔도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한 과목만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과목을 다 잘하면 다 잘했지. 선생님 10초씩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표처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간과하는 것 같고 수학을 하면서 논리학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계산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킬러 문제들은 대부분 저렇게 논리적 엄밀성에 따른 모든 논리적 경우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국어로 오셔가지고는 철저하게 우리가 표를 그려야 되는 이유는 이 정보들이 주어졌을 때 가능한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표처리를 했을 때 수학의 그래프 처리하듯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처리 연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반 속도 붙습니다. 우리 그래프 암산으로 하는 친구들 꽤나 많잖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2단락 이어서 계속 볼게요. 이처럼 재화 서비스에 따라서 배제성의 존재가 다른데 한편 경합성이란 그러니까 지금 벌써 표출할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자꾸 주목을 시켜드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제한화 서비스 이용하거나 소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제한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성질. 즉 경쟁을 하게 되네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빵 사고 싶은 사람 2명인데 빵이 하나야. 아이폰 사고 싶은 사람 2명인데 아이폰이 하나야. 그럼 당연히 경합성이겠죠. 반면에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합성이 없잖아.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당연히 표체계, 분류체계, 벤 다이어그램 체계로 분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2단락 표처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표처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모든 논리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엄밀한 논리적 사고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볼게.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겠다는 거야. 그럼 2단락만 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2단락과 3단락을 나눠서 엮어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걸 기준으로 사적 재화와 클럽재가 있고 공유자원이 있고 공공재가 있대요. 첫째로 사적 제한은 돈을 내지 않으면 가질 수 없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는 것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갖고 있대. 딱 나왔지. 즉 A가 0이냐 0이 아니냐 B가 0이냐 0이 아니냐 2 곱하기 2가지 4가지 됐어? 2 곱하기 2가지 4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중2부터는 교육과정 바뀌죠. 그래서 행렬에 대한 배움을 가져가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행렬 무조건 배우실 거고 그 행렬은 우리가 맨날 보는 엑셀 파일 같이 표처리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과정이 되게 좀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잘 따라오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처리가 된다는 게 보일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줄글 처리한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냥 표처리해서 담으셔야 돼. 벤 다이어그램 처리해서 담으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4단락 갑니다. 자, 공공자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고 해서 비용이 없는 건 아니죠. 누군가 경제적 이득이 없더라도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해야 하죠. 그래야 사회가 돌아갈 거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도로를 이용한다고 앞에 도로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해서 공기청정을 해주는 역할에 대해서 돈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됐죠? 배제성이 없는 제한화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어하는 현상을 무임승차 문제라고 하는데, 공공재 생산을 시장 자율에 맡겨버리면 당연히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수도 관리하거나 국가가 전기를 관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구조 처리는 되셨고 필기하실 텐데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나요? 자, 여기 잠깐 30초 잡는 동안 필기 좀 제발 해주십시오. 하세요,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싸그리 작작 연결을 해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결국 창의성이라는 건요,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습니다. 점과 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복서수와 경제활동 간의 관계를 연결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고, 따라서 창의성도 일종의 인터넷 밈처럼 여러분이 보시면 배우실 수 있고 곁에만 둬도 젖어들고 닮아가고 어느새 바뀌어 있으실 거야. 필기하십시오. 이런 사고체계를 꼭 배우셔야 돼요. 굉장히 효율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계시면 돼. 필기하라고 지금 잔소리 하는 거니까. 못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 수험생활 꽤 오래 했던 적이 있고, 그때마다 저는 이런 컨텐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강사가 돼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은 강사가 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하는 게 가치 있을지 찾아가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 선택한 분야에서 이러한 차원이 다른 영역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와 길을 써가시면 되겠죠. 필기도 하시고, 필기도 하신 분들은 나에 대한 구조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뭐 어떻더라도 차곡차곡 그냥 쌓아가십시오. 차곡차곡. 그게 연습이 하나씩 될 거니까. 자, 일단 글의 주제는 공공재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주저리 말은 많으나 이미 사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거지만, 그래서 정보가치가 떨어지지만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 공급자는 누구냐? 두 번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 세 번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보이니?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보라는 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되면, 분류가 안 되면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서 옷을 찾고 싶은데 정리가 돼 있으면 한눈에 보고 찾을 수 있겠지만, 정리가 안 되면 뒤죽박죽인 거 찾다가 한참 걸리는 건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항상 정보는 이렇게 정리정돈하시는 겁니다. 자, 이달라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하는데, 배제성은 뭐냐? 대가 없이 이용이 불가능한 거. 즉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경합성은 누군가 이용하면 이용 기회가 줄어드니까 경쟁 경합이 있구나. 자, 그럼 배제성 유무와 경합성 유무해서 두 가지 네 가지 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고 대부분의 사적 지하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아이폰이 10개밖에 없어, 한정판에. 근데 내가 사버렸어. 그럼 다른 누군가는 살 수가 없죠. 이용기회가 주니까 경합성이 있겠죠. 두 번째, 내가 아이폰 돈 안 주면 누가 사라고 하겠니? 누가 주겠니? 즉 배제성도 존재하죠.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 잘 들어 얘들아. 재화라는 거는 실물적인 거야. 눈에 손에 만져지는 거야. 용역이란 건 서비스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야. 이해됐어? 예를 들면 누가 너희들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다, 이런 것도 서비스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재화와 용역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잠깐 가보자. 정부가 국민한테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도로나 전기 이런 것들이 재화가 될 것이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또는 어떤 지역에 가면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또는 어떤 지역을 가면은 거의 무료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 전라남도의 뭐 화순군인가 그런 데는 뭐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인가 10만 원 내면 34평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준대.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용역이라는 건 서비스야.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래서 경찰조차도 경찰 서비스라고 본다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자, 두 번째, 배제성은 있는데, 즉 대가를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지만 경합성은 없는 게 있대.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이 물 같은 거야. 사실 물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실제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써도 사실은 크게 누군가 이용기가 주는 건 아니잖아. 뭐 내가 맨날 뭐 샤워를 100번씩 한다고 해서 누가 샤워를 99번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아이폰은 다르지만 그런 걸 클럽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대가를 내지 않으면 이용할 수 있나 봐. 즉 배제성이 아닌가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고기를 잡는 거에 대해서 뭐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하진 않으니까 물고기 같은 게 공유자원이 될 수 있겠고, 그게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고. 왜 물고기 다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합성이 있겠지만 배제성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 잘 봐두시고, 지금 이 틀 잡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뒤쪽에서 터지는 질문들에서 대응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 처리해놓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정보 처리가 끝났고, 그래서 접근에 되게 편해지실 거거든요. 자, 차근차근 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 자, 감안하는 특정한 경제현상에 대해 상반된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특정한 경제현상. 자, 봐봐 얘들아. 가의 주제는 뭐니? 외부성이죠. 나의 주제는 뭡니까? 공공재죠. 그럼 일단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주황색으로 상단펜 칠게요. 특정한 경제현상, 특정한 경제현상, 특정한 경제현상, 특정한 경제개념, 특정 경제현상 당연히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외부성이냐 공공재 같은 워딩 자체를 묻지 않은 의도는 뭐겠어요? 구조를 평가하고 싶었던 거야. 구조 처리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상반이라는 건요, 찬성 반대가 있다 없다 같이 뭔가 대립돼야 되는데, 그런 대립되는 견해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사례와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찬반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1번과 다른 거는 사례가 있다는 건, 아니 일단 찬반이 아니라니까 지금.
일단 뭐 대립이 아니야. 3번 선지 봐. 특정한 경제현상, 그게 뭔데? 시장 실패야. 그 원인이 뭔데? 외부성이 되잖아. 정확하게 외부성과 시장 실패라는 주제 구조를 깔끔하게 잡고 있잖아요. 됐어? 나는 어떤 주제라고 따라오시면 공공재해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고 다루고 있잖아. 또는 무임승차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3번이 가장 정답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4번 선지 볼게요. 통시라는 건 여러분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다. 통시가 뭐라고요? 역사야. 역사적이야. 시간을 통틀어서 보는 거야.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지? 공시적. 공시적은 뭐야? 공통된 시간을 보는 거야. 됐어? 따라서 뭐 통시 있다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구조 아웃이고요. 5번 선지. 특정한 경제 현상의 해결법에 대한 연구한 경제 이론을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특정한 경제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끝나겠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구조 처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부분은 자꾸 내용 일치로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 처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구조도 잡고 구조 그리고 정답되는 이 사고를 평소에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기억 니은에 대한 공통점이요. 외부 힐경제와 외부 경제. 어쨌든 공통점 뭐니? 아까 벤다이그램 표도 그랬지만 둘 다 외부성이라는 거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손실이나 이득을 준다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개념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PCS 구조의 문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볼 건데, 정부의 세금 정책을 통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맞죠? 세금 정책이 이 외부성 문제 해결 방법이었잖아. 두 번째,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게 뭐였다고? 시장 실패였죠.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바로 외부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봐봐. 선지를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것들은 세부 내용이 아니라 핵심 주제 워딩이라고요. 그래서 핵심 주제 워딩을 정리하면서 가셨어야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핵심 워딩을 집중하지 못해버리면 세부 내용들에 자꾸 어그로 끌리면서 터지는 거야. 실수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야. 3번 선지.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래. 그건 외부성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정의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될 것이고, 4번 선지. 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고 있어도, 맞죠? 외부성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게 외부성의 특징이었죠. 5번 선지.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생산물을 사회적 적정 수준의 시장 실패 줄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왜 이렇게 된 건지 보이지? 오답 이유. 오답 설계. 내용을 섞어서 출제.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은 두 가지 해법이 있겠죠. 첫 번째, 구조 잡으면 말끔하게 처리가 되거나, 내용 일치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용 일치로 가면 비스무리한 내용들이 보이니까 자꾸 뭔가 일치는 하는데 판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조 처리로 가셔야 돼요. 됐냐?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문제 해결 방법이 생산물을 사회적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거였나요? 그러면 해결이 됐나요? 라고 구조를 잡으셔야 돼. 재처리를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지금 하세요. 1분 드립니다. 얘들아 봐. 기억은 뭐라고? 불경제예요. 즉 마이너스를 주는 거고, 니은은 경제예요. 플러스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장려하는 정책이 뭐였어? 세금 감면이었잖아. 얘는 세금 부과였잖아.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얘의 해결 방법은 되겠죠. 맞잖아. 공통점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됐어? 끝. 이런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 일치로 하다 보면요. 1, 2, 3, 4번 풀다가 어느새 발문을 척 까먹고 뭐였지? 있는데 이렇게 혼자서 문제를 꼬아버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구조 정확히 잡으셔야 보이는 거고, 어디에 우리가 현관펜 쳐줬어야 되냐면 공통점이요. 공통점. 주제구조의 공통점. 이 틀을 잡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만 해당하는 거구나. 공통점 차이점 밝히셨으면 바로 보이셨을 거고요. 필기 잘 따라오십시오. 손이 바꿔야 됩니다. 프린트는 한 부 더 만들어 드리고 교재로 나올 겁니다. 교재로 나오면은 다시 한번 재발 필기로 복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 지금 을의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을의 의도는 없었지만 을의 건축 때문에 갑이 영향을 받게 됐죠. 외부성이죠. 자, 어떤 외부성이야? 불경기죠. 외부 불경제. 왜냐하면 손실이 입혔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외부 불경제죠. 병의 의도는 없었고요. 하지만 오염물질 때문에 가축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둘 다 이제 공통점이고 외부 불경제 문제야. 그런데 발문을 봐. A를 적용해서 해결하겠대. A는 그럼 뭐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래하는 비용보다 만족도가 크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그랬었죠. 그럼 1번 선지 봐. 협상을 원하며, 첫 번째, 협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충분히 적다면
해결될 수 있다가 코즈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코즈 주장 워딩 그대로 적용해보시면 느낌이 보이셨을 거고, 두 번째, 을이 갑에게 피해 보상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피해 보상으로 인한 갑의 만족감이 햇볕을 없는 만족감보다 보상 금액이 더 크다고 느끼면 그 정도야 뭐 그래요, 햇볕 정도 안 받고 말지. 즉 피해 보상이 더 컸네, 당연히 피해 보상으로 만족하겠죠.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알겠지만 코즈 주장을 이해하고 2번 선지는 적용하는 선지인 거야. 1, 2번 선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코즈의 주장 원리를 이해하고 2번 선지에 적용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병해공장에 따른 오염물질이 정해농작물이나 불특정 다수에도 피해를 끼쳤다면 해결하기 어렵다? 자 봐봐, 아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에서 근거 찾으라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지문의 구조를 잡아보시면요, 저 따라오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정보가 불충분하죠. 불특정 다수라는 말이 이 말이잖아 지금. 됐니?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며 불충분하잖아.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줘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손실을 본 병과 정끼리는 해결이 된다고 쳐. 그럼 반경 1km야? 야 그럼 반경 1km 100m는 안 돼? 저 반경 2km야? 그럼 반경 3km는 뭐가 다른데? 그렇다고 반경 100km는 아니잖아. 굉장히 애매해지죠. 즉 정보가 불충분하고 불특정하다 때문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4번 선지, 병가정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거래나 협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버리면 거래 비용이 커버리니까 거래를 안 해버리겠죠. 만약 5번 선지, 병의 공제나 오염물질 때문에 가축 질병에 걸린 것이 밝혀진다면, 아니 오히려 봐봐, 밝혀졌잖아. 그러면 얘는 3번 선지잖아요 지금. 밝혀졌죠? 정보가 불충분했던 문제가 해소가 됐잖아. 정보가 충분해졌잖아. 정보가 충분해졌으니까 당연히 해결 가능하겠죠. 정답 5번 선지 끝이네 그러면. 됐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국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대가리가 좋아지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학도 대가리가 좋아지는 과목이긴 해. 모든 과목이 그렇긴 해. 그런데 국어는 굉장히 범용적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작품 정리해야지. 그건 잡서 보면 있잖아. 유튜브 보면 수두룩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자, 나로 갑니다. 보기 ADA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시래요. 자, 제한 및 서비스를 얘기를 나눠놓고 얘는 저렇게 그리셨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이렇게 분류를 하셨네요. 됐습니까? 그럼 저 표를 가지고 여기다가 분류를 해볼까? 자, 이제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차례야. 자, A는 뭐라고요? A 뭐라고요? 좋습니다. 야, 드디어 너희가 나한테 대답을 해줬어. 아, 오늘 감동이네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다. 뭐라고? 사적 재화. B요.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다고. 뭐라고요? 클럽.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뻐라. 오늘 요즘 제가 지갑이 얇아져가지고 간식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오케이, 오늘 간식 먹읍시다. 자,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다. 뭐라고? 아니, 왜 갑자기 목소리가 또 줄었어요? 빨리 해줘, 빨리. 뭐라고? 공유자원이야. 네 번째는 뭐라고? 빨리 한 명이라도 크게 얘기해줘. 뭐라고? 공공재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주택의 세입자가 수택 소유자에게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걔가 거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 수가 없죠. 경합성이 있죠. 두 번째, 돈 안 내면 쫓아내겠죠. 사적 제약은요. 끝났네. 뭐 설명 안 할게. 알아서 푸세요. 읽어보면은 한국 사람의 누나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입니다. 나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는 상황에 따라 배제성과 경합성의 존재 이유가 달라질 수 있대요. 무슨 얘기일까? 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받아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야. 근데 갑자기 꽉 막혀버려. 아,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내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경합성이 없지만, 아니 갑자기 뭐 차들이 그렇게 많아졌어. 꽉 막혀버렸어. 그럼 여기는 경합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봐라. 고속도로에 일단 돈을 내가 가는 거잖아. 무조건 배제성이 있죠. 그러니까 배제성은 무조건 있는 거고 때때로 경합성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일반 도로는 돈 안 내도 탈 수 있으니까 배제성은 없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밤에 운전하면 차들이 없으니까 경합성 없지만 출퇴근 시간은 뒤지게 많죠? 경합성 터지죠. 됐니? 그러니까 봐봐. 지금 7번, 8번 두 문제 만든 이유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난이도를 굉장히 조절해 준 거야. 계속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2 내신은 이 정도 이상 수준이에요. 고2 교육청들이 진짜 미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자, 바로 정답 처리해보니까 5번 선지. 됐습니까? 클럽제가 뭐였는데? 클럽제가 뭐였냐고. 무조건 배제성이 있어야 되잖아. 됐어? 결국에는 이 분류표 하나 가지고 두 문제 엮어놓은 거 보이시죠?